강도연은 오늘도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1,000억 원대 자산을 일군 이 남자의 눈빛은 언제나 냉정했습니다. 그는 숫자로 사람을 평가하는 데 익숙했고 감정보다 계산을 먼저 했어요. 5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약혼녀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비서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15년째 도연의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고 그의 성공도 실패도 모두 옆에서 지켜봤어요. 누구보다 그를 잘 아는 사람. 그래서인지 민정의 눈빛엔 늘 특별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곧 문이 열리고 아들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약혼녀 이수연입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었어요. 명품 가방도 없었고 과한 액세서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았어요. 도연은 그 눈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겉보다 마음이 먼저 빛나는군.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이런 눈빛은 흔치 않았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 눈도 아니고 계산이 숨어 있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앉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준혁이 아버지에게 수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어요. 책방이라.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시대에 서점을 운영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익성도 낮고 온라인 서점에 밀려 폐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힘들지 않나요? 도연이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에요. 손님들이 책을 읽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그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사람의 말에서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익힌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곁에 서 있던 민정의 표정은 달랐어요.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저런 표정을 짓다니. 15년을 함께한 비서가 저런 얼굴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민정은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행동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면담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준혁과 수연이 자리를 뜨고 사무실엔 도연과 민정만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좋은 분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평범하지 않나요? 도련님께 어울리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정의 목소리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게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진실한 사람일 수 있지. 하지만 회장님, 세상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민정의 말은 충고처럼 들렸지만 도연은 그 속에 숨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질투였습니다. 알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도연은 대화를 끝냈습니다. 민정이 나간 후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도심을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 여자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도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수연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 빛이 진짜라면
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정했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의 맑은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 도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며 배운 교훈이 있었어요. 섣불리 믿지 말 것. 항상 확인할 것.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넓은 거실엔 그의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위스키를 한 잔 따랐어요. 천천히 마시며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는 행복해 보였어.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을 바라보는 준혁의 눈빛엔 사랑이 가득했어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은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수연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더 지켜봐야 할까? 그 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정은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수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런 여자야? 15년입니다. 그녀가 강도영 곁을 지킨 시간이 15년이에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그의 커피를 준비했고 밤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위로했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줬어요. 하지만 도연은 한 번도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유능한 비서, 믿을 만한 동료였을 뿐이에요. 민정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의 약혼녀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도연은 그녀를 보며 다른 눈빛을 보였어요. 민정은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수연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요. 절대 안 돼. 저 여자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 민정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의자에 앉자마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도연과 민정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막 설립했을 때 찍은 거예요. 그때 민정은 25살이었고 도연은 35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때는 제가 전부였잖아요. 민정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몇 명 없었고 민정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도연도 그녀에게 의지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저 여자만 없으면 돼. 민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컴퓨터를 켰어요. 포털 사이트에 이수연 서점을 검색했습니다. 작은 서점의 블로그가 나왔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은 모르는 거야. 민정은 블로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연의 과거, 인간관계, 모든 걸 파헤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여자였어요. 평범하다는 게 더 수상해. 요즘 세상에 재벌가 아들을 만나고도 욕심이 없는 여자가 어딨어? 민정은 확신했습니다. 수연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만 착한 척하며 재산을 노리는 여자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도연이 오기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그녀는 회장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놨습니다. 수연에 대한 신상 정보였어요. 부모님이 빚이 있다.
서점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최근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이 눈에 띄게 간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이긴 했지만 맥락을 빼면 마치 수연이 돈이 급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전 9시 도연이 출근했습니다. 민정은 언제나처럼 커피를 준비해 들어갔어요.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자료 준비했습니다. 자료? 내가 부탁했나? 네, 도련님 약혼녀분에 대해 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민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웠어요.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부모님께 빚이 있다고? 네,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점도 적자라고 하더군요. 민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의도는 명확했어요. 도연이 수연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자영업이 다 힘들잖아. 물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여자가 도련님 재산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닐까요? 민정.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민정은 순간 긴장했어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빚이 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네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입꼬리엔 미소가 걸렸어요.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40살의 여자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만큼 젊지 않았습니다. 주름도 생겼고 피부도 거칠어졌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저 여자만 없애면 돼. 민정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엔 질투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15년을 기다린 사랑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정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수연을 조사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어요. 수연은 매일 서점에서 일했고 퇴근 후엔 집에 갔습니다. 특별히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수상한 행동도 없었어요. 이럴 수가. 정말 문제없는 여자란 말이야? 민정은 초조해졌습니다. 수연의 약점을 찾아야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사할수록 그녀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민정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수연에게 약점이 없다면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면 되는 겁니다. 민정은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수연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엔 어둠만 가득했어요. 사랑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증오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민정이 올려놓은 자료를 보고 나서부터 수연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자라났어요. 빚이 있다는 것, 서점이 적자라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했어요. 하필 그때 준혁이를 만났다는 게 우연일까? 도연은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의심하는 게 익숙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상대는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수연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준혁을 불러 말했어요. 당분간 용돈을 끊겠다. 네. 왜요?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결혼의 가치를 알게 될 거다. 수연 씨도 그걸 이해해야 하고, 준혁은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회사 일을 배워야 하니 지방지사로 발령 내겠다.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근무해라. 6개월이요? 그럼 수연이는 진짜 사랑한다면 기다릴 거 아니냐?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수연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6개월이면 금방이에요. 정말 힘들지 않아? 물론 보고 싶겠지만 당신이 성장하는 시간이잖아요. 저는 기다릴게요. 수연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는 수연의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네.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겠나? 물론이죠. 앉으세요. 수연은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작은 서점은 따뜻했습니다. 나무 선반에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창가엔 햇살이 들어왔어요. 장사는 잘 되나? 솔직히 어려워요. 요즘은 다들 온라인으로 책을 사니까요. 수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하나? 돈이 안 되는 일인데. 좋아하니까요. 손님들이 책을 읽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돈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수연 씨, 솔직히 말해보세요. 준혁이를 만난 건 정말 우연인가요?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연은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그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에요. 그날 제 서점에 손님으로 오셨고 우리는 책 이야기를 나누다 가까워졌어요. 부모님께 빚이 있다던데. 네, 맞아요. 3천만 원 정도 되죠.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사고가 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수연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물었어요. 그럼 준혁이 집안 재산을 알고 있었나?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도 받아들였군요. 사랑했으니까요. 재산이 많든 적든 준혁 씨가 좋았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눈을 피합니다. 하지만 수연은 피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시험하고 계신 거죠? 수연의 말에 도연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가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 알아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은 보여주기보다 쌓이는 거예요. 시험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진심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도연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그는 늘 사람을 시험했어요. 믿기 전에 확인했고 확인하기 전에 의심했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저는 도망가지 않을 거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기다려보지.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점을 나서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조금 더 지켜보자. 도연은 차에 올라타며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밝혀줄 거예요. 진심이라면 끝까지 남을 것이고 거짓이라면 언젠가 드러날 겁니다. 그날 밤 도연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위스키를 마시며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심은 보여주기보다 쌓이는 거예요. 그 말은 맞았습니다. 도연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을 의심하며 살아온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창밖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서재를 비췄어요. 도연은 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 씨가 정말 진심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을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6개월 후 모든 게 분명해질 겁니다. 수연이 정말 준혁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바랐어요. 수연이 진심이길,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길, 그렇게 바라는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민정은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수연의 서점을 방문한 후부터 오히려 그녀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 같았어요. 회의 중에도 준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민정은 더 강한 수를 써야 했어요. 의심의 씨앗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민정은 회사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경비만 남은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회장실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비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금고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주식 문서, 그리고 회사 인감까지요. 민정은 그 중에서 부동산 계약서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걸로 하자. 민정은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다시 금고에 넣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부동산 매입 계약 최종 확정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도연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런데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민정, 당장 와봐. 도연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렸어요. 민정은 놀란 척하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계약서가 없어.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민정은 금고를 뒤지는 척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없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며칠 전에 도련님께서 약혼녀분을 데리고 오셨을 때 잠깐 회장실에 계셨던 거 기억하세요? 도연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맞아요. 사흘 전 준혁이 수연과 함께 인사를 하러 왔었어요. 설마. 아니에요. 제 말은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민정은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어요. 일단 CCTV부터 확인하자. 그날 오후 민정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 씨, 저 민정이에요. 회장님 비서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오늘 저녁에 회사로 와주실 수 있어요? 회장님께서 드릴 말씀이 있으시대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7시쯤 오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오후 6시 민정은 수연의 가방과 똑같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7시 수연이 회사에 도착했어요. 민정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회장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네. 수연은 응접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민정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가방 여기 두세요.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여기 좁으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민정은 강제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가방 안에 복사한 계약서를 몰래 넣었습니다. 30분 후 도연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왔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연 씨,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수연은 영문을 모른 채 가방을 건넸어요. 경찰이 가방을 열자 그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이 물었어요. 수연은 서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건 회사 기밀 서류요. 200억짜리 계약서인데 어떻게 당신 가방에 있는 거죠? 저는 정말 몰라요. 누가 넣은 것 같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그녀의 것이었고 서류는 그 안에 있었어요. 민정은 옆에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엔 차가운 만족감이 숨어 있었어요. 수연 씨, 정말 믿었는데. 민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수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민정의 눈빛을 본 수연은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요. 회장님, 저는 정말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수연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연을 데리고 나갔어요. 복도에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수연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민정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모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날 밤 강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수연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정말 저 여자가 한 일일까?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증거는 수연을 가리켰어요. 가방에서 서류가 나왔고 CCTV에도 그녀가 회장실에 있었던 게 찍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진심은 쌓이는 거예요. 수연이 서점에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은 맑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도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재로 가서 위스키를 한 잔 따랐습니다.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준혁은 지방에 발령바다가 있었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겁니다. 도연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쓰디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어요.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민정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어젯밤 못 주무셨어요? 응, 좀 그래. 힘드시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건. 민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민정, 자네는 정말 수연 씨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순간 민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가방에서 서류가 나왔고 CCTV에도 찍혔고요. 그래, 증거는 명확해. 하지만 도연은 말을 멈췄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하지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네. 도연은 대화를 끝냈습니다.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뭔가 이상해. 도연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수연이 정말 서류를 훔쳤다면 왜 자기 가방에 그대로 넣어뒀을까요? 너무 어리석지 않나요? 그리고 타이밍도 이상해. 수연은 민정의 전화를 받고 회사에 왔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계획적으로 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도연은 뭔가 퍼즐 조각이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수연의 신상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자료 너무 자세한데? 일반적인 신원 조회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부모님의 빚 액수, 서점의 월 매출, 심지어 최근 대출 내역까지요. 민정이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도연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정이 사설 탐정을 고용한 걸까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책임자를 불러 말했어요. 어제 CCTV 영상 다시 보여주게. 네, 회장님. 화면에 어제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수연이 회장실에 들어오는 장면, 응접실에 앉아 기다리는 장면, 그리고 민정이 커피를 가져다 주는 장면이요. 저기, 수연이 가방을 내려놓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민정이 가방을 받아드는 장면이요. 여기 좀 천천히 돌려주게. 영상이 느리게 재생됐습니다. 민정이 가방을 받아들고 나가는 장면이요. 그리고 10분 후 다시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왜 가방을 가지고 나갔지? 보통 손님의 가방을 보관한다면 응접실 한쪽에 두면 그만이에요. 굳이 밖으로 가져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 다시 들어올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15년을 함께한 민정이 그럴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그녀의 떨리는 손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이 영상 내 컴퓨터로 보내주게.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은 보안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민정이 수연을 함정에 빠뜨렸다면요? 만약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면요? 왜 그랬을까? 도연은 민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15년 동안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이 생각났어요. 그 눈빛 속엔 항상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설마 그게 이유인가?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확인해야 해. 정확하게.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한 프레임씩 넘기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민정이 가방을 들고 나갈 때 가방이 평평했어요. 하지만 들고 들어올 땐 약간 부풀어 있었습니다. 뭔가 안에 넣은 거예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수연에게 미안했어요. 그녀를 믿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하지?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을 잃는 것도 슬펐지만 무고한 사람을 의심한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도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민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수연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단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누군가를 해친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새벽녘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명확하게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어요. 주요 임원들과 민정, 그리고 준혁까지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준혁은 지방에서 부랴부랴 올라왔어요. 회의실엔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며칠 전 있었던 서류 분실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요한 계약서가 분실됐고 제 아들의 약혼녀 가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앉아라, 준혁. 끝까지 들어봐.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몸으로 앉았어요. 하지만 어젯밤 저는 CCTV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도연은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어요.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수연이 응접실에 앉아 있는 장면, 민정이 가방을 받아드는 장면이요. 여기를 보십시오. 도연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민정이 가방을 들고 나가는 순간이었어요. 가방이 평평합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다시 영상이 재생됐어요. 10분 후 민정이 가방을 들고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땐 가방이 부풀어 있습니다. 뭔가 넣은 겁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연은 다른 화면을 켰어요. 사흘 전 밤늦은 시간의 영상이었습니다. 민정이 회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날은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입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혼자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영상 속 민정은 금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꺼내 복사하는 모습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복사했고 며칠 후 수연 씨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조작한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수연이는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 이미 경찰에 연락했어. 곧 풀려날 거다. 도연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정, 고개를 들어봐.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나? 도연의 질문에 민정은 입술을 떨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을 사랑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곁에서 지켜봤어요. 회장님이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항상 옆에 있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저를 한 번도 여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항상 비서였고 동료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겨우 몇 번 만났을 뿐인데 회장님은 그녀를 특별하게 보셨어요. 민정은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걸 빼앗길 것 같았어요. 15년을 쌓아온 제 자리를, 회장님과의 관계를요. 그래서 그 여자를 없애고 싶었어요. 민정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자네의 감정은 이해해.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네.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임원들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민정, 자네는 오늘부로 해고야. 그리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을 함께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서 안타깝네. 민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정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준혁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 지금 당장 수연이한테 가봐야 해요. 그래, 가봐라.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네. 준혁은 급히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사랑이 집착이 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수연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어요. 수연아. 준혁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연은 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수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이수연 씨 혐의가 모두 풀렸습니다. 진범이 따로 있었고요. 아니에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준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회장님이요? 응.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수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차에 올랐어요. 민정 씨가 모든 걸 자백했어. 아버지를 사랑했대. 알았어요. 알았다고? 어떻게? 그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경계하셨거든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이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연 씨, 정말 미안하네. 자네를 의심해서.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고개 드세요. 아니야. 나는 자네를 시험했어.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어렵게 굴었지. 도연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소중한 아들을 지키려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변명이 안 돼. 자네는 처음부터 진심이었는데 나는 자꾸 의심했어. 도연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틀렸네. 자네가 그랬지? 진심은 시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 네, 맞는 말이야. 나는 평생 사람을 시험하며 살았어.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 도연은 수연을 돌아보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진심은 못 알아봤어. 자네 같은 진짜 사람을 의심하고 민정 같은 거짓을 믿었지. 회장님,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시험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진심은 스스로 드러나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조급했던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아, 민정 씨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쌍해요. 불쌍하다고? 네. 15년을 짝사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은 아름다운 건데 그분은 그걸 집착으로 키워버렸어요. 도연은 수연을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자신을 해친 사람을 이해하려 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용서하겠다는 건가?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분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사랑에 빠져서 길을 잃은. 수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 같으면 용서 못했을 거야.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한 거예요.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이해하며 사는 게 더 편해요. 그 말에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은 여자에게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수연 씨, 준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진심으로 환영하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자네를 시험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결혼 준비 시작해라. 내가 최고로 멋진 결혼식 만들어줄게. 아버지. 준혁이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수연도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심은 정말 스스로 드러나는구나. 도연은 깨달았어요. 시험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아도 진심은 결국 빛을 낸다는 거려. 그날 저녁 도연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떠난 자리가 텅 비어 보였어요. 15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다면.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앞을 봐야 했습니다.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연도 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고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속 진심이 빛을 낸다고요. 용서의 의미를 오늘 배웠어.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었어요. 미워할 수 있는데도 이해하려는 마음이요. 그게 진짜 용서였습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들이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그녀에게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연은 서재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왔고 도시는 꽃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은 준혁과 수연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엔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어요. 도연은 단상 옆에 서서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아름다운 꽃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곧 시작합니다. 새로운 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고 수연이 입장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도연의 눈엔 외모보다 그녀의 미소가 더 빛나 보였습니다. 저 미소는 진짜야. 도연은 확신했어요.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짓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서 짓는 미소였어요. 식이 진행됐습니다. 두 사람은 서약을 했고 반지를 교환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연도 힘차게 박수를 쳤어요. 신랑 신부의 인사가 끝나고 도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축사를 할 차례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의 아버지 강도연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며느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순간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벌가 아들과 평범한 집안 딸의 만남. 저는 의심했습니다. 혹시 재산 때문은 아닐까? 준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했습니다. 일부러 어렵게 굴고 냉담하게 대했죠.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연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심은 시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명을 쓰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시험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있는 거라는 걸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겉보다 마음이 먼저 빛나는 사람을요. 그 빛을 잘 지켜라. 네, 아버지.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도연은 다시 하객들을 향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진심은 시험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겁니다. 그 말에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돈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심만은 끝까지 남죠.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입니다. 도연은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며느리,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네. 자네가 우리 집안의 빛을 가져다 줬어.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빛처럼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정말 미안했네. 그리고 고맙네. 아니에요,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수연은 도연을 꼭 안았어요. 그 순간 모든 오해와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따뜻한 가족의 사랑뿐이었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축하 인사를 나눴어요.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 도연은 생각했어요. 자신은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사람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는 걸요. 회장님, 사진 찍으시죠. 사진사가 다가왔어요. 도연은 준혁과 수연 옆에 섰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어요.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혼자 남아 정리를 도왔습니다. 수연도 빛나는구나. 도연은 생각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것. 크지 않아도 빛나는 것이요. 아버지, 저희 가봐야 해요. 준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그리고 행복해라. 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도연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고 도연은 홀로 연회장에 남았어요. 텅 빈 공간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진심은 끝까지 남는 거야. 도연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오늘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